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산림 그 경영 계획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 산림 그 경영 계획의 개념과 산림 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이 파트에서도 또 다른 그 문제 패턴으로는 그 산림 그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그 10점짜리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는 산림 그 경영 계획에 대한 체계와 작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그 경영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여기에서는 산림 그 경영 계획의 개요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냥 산림 경영의 개요로 산림 경영의 개요 산림 경영의 개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산림 경영이란 무엇이냐? 산림 경영은 그 구성 요소인 노동, 자본, 인지를 그 체계적으로 조직 결합해서 경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산림 경영이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그 지난주였는지 그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문제에서 역시 그 산림 그 경영에 대한 기준이었던가, 산림 경영의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역시 그때도 산림 경영의 개요로서 답안을 시작해주고, 이 문제도 산림 경영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산림 경영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이 산림 경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개요로 계속 그 활용을 해먹을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요 부분을 했고, 두 번째 산림 경영 계획의 개념은 무엇이냐? 산림 경영 계획이란 산림 경영 계획은 산림청장이 그 임산물과 산림자원의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것, 이것이 산림 경영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산림 그 경영 계획은 소유 주체에 따라서 국유림과 공사유림으로 구분한다라는 점을 언급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큰 단원 세 번째로 내려가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산림 계획의 체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산림 계획 체계에 대한 구분을 먼저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산림 계획 체계는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소유 주체에 따라서 하나는 그 공유림에 대한 산림 계획이 되겠고, 공사유림에 대한 산림 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 계획이 된다라는 점을 언급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수립 주체와 대상에는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유림과 이제 공사유림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역시 그 도표로서
그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큰 그 범주로서는 산림 그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산림 기본 계획의 그 수립 주체는 산림청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립 대상으로는 전국의 산림이 된다라는 점을 언급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와서는 국유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사유림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 국유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지역 산림 계획이 있겠고, 그럼 지역 산림 계획에 대한 수립 주체는 누구냐? 지방 산림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이제 관할 구역이 되겠고요. 이게 그 국유림에 대한 그 지역 산림 계획. 그러면 이제 공사유림에 대한 그 지역 산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대상은 이제 관할 구역이 된다라는 점. 이게 그 지역 산림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유림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국유림 종합 계획은 국유림 관리소장이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경영 계획이 작성된다라는 거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 계획은 없다라는 점, 그 차이를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와서는 국유림 경영계획이 있습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지방산림청장이 수립을 하고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수립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공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 소유주가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경영계획구가 그 관할 대상이 된다라는 점. 이 그 수립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 그 설명드린 부분은 그 10점짜리, 그러니까는 1교시형 그 약수령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산림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산림 그 기본 계획, 산림 기본 계획, 산림 그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산림청장은 그 산림자원이라든지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공표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그 장기 전망을 이제 기초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에 대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10년 단위로 그 공표한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네 번째 와서는 이러한 그 산림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변경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산림 자원과 임산물의 이제 수급 상황이라든지 경제 사정에 아주 그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산림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러한 그 산림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해 준다라는 거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러한 그 산림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라든지 추진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으로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림 통합 관리 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9가지가 포함된다라는 점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포함이 됐으면은 이제 6번째로 와서 이제 산림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시도의 산림기본계획구가 있고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도의 산림기본계획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행정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는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이 이 해당되겠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와서 4번째. 그러면은 산림기본계획을 했으면은 지역 산림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지역 산림계획을 이제 수립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첫 번째, 시군자치구에 대한 지역산림계획구가 있고, 두 번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지역산림계획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2가지가 구분이 되고, 시군자치구의 지역산림계획구는 그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중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이 대상이 되겠다라는 점이 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넘어와서는 국유림 종합계획. 국유림 종합계획은 이제 국유림 관리소가 관할하고 있는 국유림을 이제 대상으로 수립을 한다라는 거. 이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답안 전개가 끝이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크게 큰 타이틀 와서 4번째 사례. 사례. 저는 이걸 해봤어요. 그 국유림 경영 계획을 해봤는데 혹시 여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시다 보면은 공유림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유림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을 아마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해본 업무 위주로 해서 자기 경험들 노하우로 해서 답안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될 거다라는 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국유림 경영 계획을 했던 그 사례를 언급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경영계획구와 임소반을 이제 구획을 하고, 이러한 임소반을 이제 구획을 할 때는 연급이라든지 임상, 그 다음에 산림의 기능, 그 다음에 지종, 그 다음에 작업종,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획이 이루어졌으면은, 임항, 그러니까는, 경사도라든지 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토심, 토성, 그 다음에 이러한 임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급이라든지 이제 경급과 같은 이제 축적 조사를 할 때 이제 임항을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이러한 이제 조사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지의 상태라든지 이제 울패도가 나올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 이제 10년 동안에 이 산림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다.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은 조림이 있을 것이고, 숲 가꾸기, 그 다음에 수확, 그 다음에 벌채 갱신, 그 다음에 임도 설치, 사방사업 등 다양하게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수립 계획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해당 산림이 그 체계적으로 그 조성이 되고 그 관리가 되고 운용이 된다라는 점. 이것을 저는 이제 사례로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사례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결론 그 부분이 와서는 이러한 그 산림 그 경영 계획은 산림의 위치라든지 우리 그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산주와 그 지역 주민의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서 그 앞으로 그 산림 그 정책적인 요소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고려를 해서 이것이 이제 반영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성에 대한 그 정대를 그 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산림 경영이 새로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산림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예,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